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유아특수 임용고시를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우선 저는 작년에 초수로 시험을 시작하였고요. 1차 커플은 7점 정도, 최종 커플 10점으로 최종 합격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듯이 모두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과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저의 1년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년이 초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진 교수님 연간 패키지를 끊고 강의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직강을 다녔었어요. 직강과 인강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에게는 직강이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밀리지 않는다는 점도 좋았지만 교수님의 강의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계획력이 부족한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먼저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 방법에는 정답은 없지만 저는 모두 특학과 인류 둘 다 인출과 반복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백지 쓰기는 개론 시기에만 했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후반에는 짝스터디를 활용해서 구두 인출로 진행했습니다. 구두 인출 방법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영역을 모두 인출하는 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큰 제목을 말해주면 제가 그에 관련된 내용을 다 말하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스터디들은 밤에 진행했어요. 스터디로 공부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안 외워지는 부분이 생기면 모두 포스트잇에 써서 주변에 계속 붙였었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면 자주 보게 되니까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붙여 놓았던 포스트잇들은 모두 떼서 시험 날까지 가져가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월별로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학은 서진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 흐름에 따라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개론서에 기출 표시를 다 했었는데 기출에 나온 개념만 계속 집중적으로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선택과 집중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버리는 개념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선택과 집중을 조금씩 넓혀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제목들은 모두 안 버리고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개론 시기에는 학원에서 편성해주는 스터디에 참여해서 강의 흐름에 맞춰서 백지 인출을 진행했었어요. 사실 이때 백지 인출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많이 안 써지고 자꾸 까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대한 쓰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종이를 못 채우는 게 너무 싫어서 한 글자라도 더 쓰려고 스터디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강론 때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저처럼 초수이신 분들은 백지 쓰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냥 한 글자만 더 쓴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론 시기에는 따로 스터디를 한다기보다는 기출 분석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어요. 저는 기출 확장보다는 이 문제에 나온 개념들을 내가 다 외우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문제에 나온 개념들을 모두 기출 문제 옆에 있는 빈칸에 적었습니다. 기출 확장도 좋지만 일단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게 초수인 저한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관련 개념들을 문제 옆에 계속 적다 보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반복돼서 지겨울 수 있지만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에도 따로 공부 계획은 없이 강의 흐름에 맞춰서 기출 분석 진행했습니다. 7, 8월 문제풀이 시기에도 교수님 강의 계획에 맞춰서 공부하고 직강에서 문제를 풀고 틀렸던 문제들을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한 영역마다 내가 회독한 횟수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개론부터 하면 최소 3번씩은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개론보다는 한 영역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때쯤 서진 교수님 기출 키워드 책이 나와서 그 책의 단권화를 시작했어요. 너무 늦은 시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출 키워드 책에 모든 필기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를 완성한 이후에는 계속 그 책만 회독으로 돌렸어요. 모의고사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직강 가기 전까지 모든 영역을 복습하려고 노력했고 직강 가기 전날에는 중요한 영역 위주로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은 문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제는 그냥 과감히 패스하고 틀린 개념들을 모두 백지에 써서 다시 보며 암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틀린 개념들을 써놓은 종이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종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암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올랐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일반 유아와 유특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유아 강의는 개론과 강론만 인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상과 교사 부분은 아예 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험날이 다가오니까 교사 부분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처럼 처음부터 버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버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반기에는 일반 유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일반 유아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도 했고 그때는 특학 공부가 더 재미있어서 일반 유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제목 그리고 부제목, 단계명, 단계 설명 이런 식으로 표로 그냥 계속 써내려갔어요. 그냥 책을 들고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내가 정리한 표를 외우는 게 후반 암기에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제목부터 점점 가지치기해서 외우는 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서브 만들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다 만들지 못했고 서브 만들기를 시작하실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반 유아는 학자명과 단계명, 그 단계를 내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예시 등을 중심으로 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노래로 들으면서 계속 외웠어요. 직강에 가는 길이나 독서실 가는 길, 샤워할 때 틈틈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유특은 서진 교수님 유아 특수교육 강의가 올라오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아 특수교육은 특수교육학이나 일반 유아 공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을 선택했습니다. 활동 중심 삽입 교수처럼 중요하고 기출 빈도가 있는 것부터 외워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유특이 제일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방법은 복습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읽어볼 수 있도록 똑같이 포스트잇에 붙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서진 교수님 강의가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시작했는데요. 논술은 스터디를 만들어서 함께 쓰고 밴드에 스캔해서 올리면서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피드백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논술을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처럼 쓰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잘 안 돼서 실제 시험 날에도 60분을 꽉 채워서 논술을 썼었어요. 항상 연습할 때 50분을 기준으로 실전처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에 장특법도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장특법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달달 외우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진 교수님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과 기출에 나왔던 부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11월과 시험 직전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에는 계속 제가 만든 단권화만 보았고 일반 유아도 제가 만든 종이만 보았어요. 일반 유아는 마지막에 제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자명, 단계명, 단계 구분, 키워드만 적어서 전 영역을 빠르게 훑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3일 전에는 영역별, 연도별 모든 기출문제를 훑었어요. 이때쯤에 문제를 외울 정도로 익숙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문을 세세하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랑 정답만을 빠르게 눈으로만 훑어보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답안들이 머리에 남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헷갈리는 문제 자주 나왔던 답으로 찍어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은 일반 유아, 특학, 유아 특수교육 모든 영역을 반으로 나눠서 모두 훑었습니다. 시험장 가는 차 안에서는 누리과정 노래를 들었고 시험장 안에서는 정말 큰 제목들만 훑었어요. 정의나 개념 같은 건 과감히 버리고 작은 제목 위주로 훑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내가 정의를 못 외운 거면 그거는 시험에 나와도 내가 못 쓰겠구나 싶어서 정의 같은 건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전에는 지스쿨에서 짜주신 조원들과 스터디를 진행했었어요. 이때는 즉흥으로 면접과 수업 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본을 써서 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보완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상 시간 다 맞춰서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1차 합격자 발표 후에는 새로운 스터디를 짜서 거의 매일 만나서 수업과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안 되더라도 면접이랑 수업 시험 구상 시간 맞춰서 같이 구상하고 시연했습니다. 스터디원들이랑 수업과 면접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지만 2차 준비 기간에는 개인 공부 시간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암기할 것들도 많고 개인 공부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수업과 면접 내용의 발전이 좀 더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스쿨 2차 피드백도 활용했습니다. 현직 교사분들께서 원격으로 2번, 키즈쌤과 서진 교수님께서 대면으로 1번, 총 3번 피드백 해주셨어요. 내용을 세세하게 봐주시고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까지 봐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2차는 정말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날에 문제 핀트가 나간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당당하게 오히려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많이 감점되지 않았어요.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계획을 잘 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처럼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공부하는 게 어려우신 분이라면 저는 2가지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강의 밀리지 않기, 2번째는 스터디 활용하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고 스터디원들과의 계획에 따라 공부하다 보면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이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저는 한 주에 한두 번씩 영역을 정해놓고 함께 인출하는 스터디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하기 싫어도 스터디 전까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짝 스터디의 도움으로 후반에는 거의 매일 한 영역씩 인출하거나 하루에 2-3개 영역까지도 인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출해보시고 인출이 잘 안 되면 그 부분들까지 복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강의를 처음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2차 시험이 끝날 때까지 거의 딱 1년이 걸렸는데요. 저도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 맞나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수험생들이 하는 당연한 고민 같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믿고 내가 택한 교수님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